안녕하십니까. 부부 뻔다기 이병준입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신장사, 작은 아들은 우산장사. 이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 집신장사 큰아들이 걱정이 되고, 날이 맑으면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자식을 걱정하는 이제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했다, 뭐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글쎄요, 이거 생각 조금만 다르게 해보면 이게 정말 불행의 조건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이것은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 날이 맑아서 집신장사 잘 되는 아들은요, 어머니 생각하면 또 불편해지고, 비가 와서 우산장사 잘 되는 아들은 또 어머니가 큰아들 생각하면 또 불편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장마철이 되어서 우산이 그렇게 많이 팔려나가면 집신은 안 팔릴 거니까, 그러면 큰아들이 우산장사하는 둘째에게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얘를 하나로 맞추어서. 그러다 보면 여기 또 장사가 잘 되니까 수입을 얻었고,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제공해 주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날씨가 아주 맑아서 집신이 그렇게 팔려나가면 우산 장사를 접어놓고 집신 장사를 도와주면 피차가 좋은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면 이 어머니는요,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행복하고, 흐리면 흐린 대로 행복하고, 또 두 형제도 뭐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다 둘 다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이 삶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행복에 관한 이론들에서 주관적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뭐 삶의 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분히 주관적이죠. 자, 특히 행복은요, 외부 조건이 아니라 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이제 뭐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론을 말했던 사람은 에드 디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행복이란 정서적 요소하고 인지적 요소가 합해진 거다라고 얘기하죠. 정서적 영역은 느낌에 관한 것이고, 인지적 요소는 생각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잘 합해지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생각을 바꾸는 그 엄마의 생각, 어머니의 생각이 둘 다 좋은 쪽으로 바뀌면 둘 다 행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관계 속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감정을 물어주는 거, 이 감정 부분을 달아주는, 정서적 요소를 달아주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그게 감정을, 마음 상태를 물어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행복 심리학이라는 연구가 계속 발달되면서, 그럼 행복이란 뭐냐? 라고 정의하는 것 중에, 행복이란 뭐 외부 조건을 바꾸어서 막 이렇게 오는 그런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분 좋은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서적 요소 중에 기분을 물어주는 거, 이게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분이란 하루 중에서 계속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 있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계속 올라가 있으면 이걸 조증이라고 그러고요, 한창 내려가 있으면 우울증이 되죠.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또 맑을 때는 맑고 흐릴 때는 또 흐리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라보면 날씨의 변동이 뭐 이렇게 없는 것 같지만, 한 달을 주기로 보고 1년을 주기로 보면, 1년을 통틀어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태풍이 부는 날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고요, 가끔 태풍 이런 게 왜 올까? 뭐 그런 불평을 했던 적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을 공부하고 뭐 지구과학이나 자연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있어야 바다를 전부 휘젓게 되고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할 뿐이지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날씨에 맞춰서 살 줄 압니다. 맑은 날은 맑은 대로 옷도 맞춰 입을 줄 알고, 그날은 계획도 잡고, 비가 오는 날은 준비해 놓았던 패션 장화를 신고 나가고, 또 음악도 거기에 맞춰서 듣기도 하고, 뭐 또 주변에 많은 분들 중에는요,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을 물어주는 거, 그때그때 감정을 불어주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어떤 부분을 발견을 했고 스크랩을 해 놓았습니다.
자, 프랑스의 한 커피점에서 손님의 친절도에 따라서 커피값을 다르게 받는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 7유로, 우리 돈으로 15,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면 4.25유로, 우리 돈으로 한 6,200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뭐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해요 라고 하면 커피 값은 1.40유로,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보면서요, 주인이 그 사람들이 와서 직원들에게 너무 이렇게 좀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고 이걸 어떻게 좀 대처할까 해서 생긴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일리가 있는 말들이죠. 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들은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고, 이것은 곧 기분을 물어주는 그런 관계들이 되겠죠. 그럴 때 가격도 낮춰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 저는 부부 세미나를 할 때 꼭 이제 그 그룹 원들끼리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 한마디 하자 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마음 날씨 어때? 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마음 날씨 어때? 이거를 영어로는 How are you feeling today?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만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아침에도 그렇게 하게 하고, 부부끼리도 그 작업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요, 분위기가 금세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을 물어주는 이 한마디, 여러분이 이 마디만 잘 쓰셔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훨씬 밝아질 거고, 아마 가정도 분위기 좋을 겁니다. 자, 오늘 기억한 영어 한마디 합니다. How are you feeling today? 감사합니다.